일 잘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열혈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네, 우리 정의 시간에서 예. 손님들께 똑같이 여쭤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가장 정의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의롭게 보였겠죠. 네, 정의롭게 보였을 때는 아마 네. 유치원 3법과 아하. 관련된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날, 네. 2018년 10월 5일입니다. 아, 국회에서 그날 이제 그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증언 대회를 하기로 했던 날이고요. 네.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 며칠 전부터 이쪽 저쪽에서 압박 전화, 압력 전화가 막 오기 시작했고 네. 협박도 있었고 유치원 연합회 한유총에서 이렇게 뭐 면담을 요구한 항의도 있었는데요. 막상 당일날 가보니까 뭐 한 400명 가까운 한유총 원장님들이 오셔서요. 1시간 반 정도 동안 그냥 거의 뭐 그 악을 쓰고 점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게 분명히 선거나 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저처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악재인데 그렇죠. 예,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생각했고 아이들 건강 또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와 기대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한 번은 건너야 될 강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 하고 이른바 그 비리 내역을 이제 공개를 했죠. 법정에 세우겠다. 다시는 국회의원 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런 뭐 협박은 뭐 말도 못하게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사실은 다치거나 정치판에서 사라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계세요. 과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정말 천만다행 언론에서 이 보도가 많이 되고 국민적인 호응도 컸고 또 우리 표창원 선배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 옆에서 잘 지켜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재선도 되고 유치원 3법은 통과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네.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게도 그 물러섰던 그런 기억은 혹시 없나요? 이게 사는데 이게 네.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안 해서 후회되는 일은 없고요. 예. 그 쓸데없이 좀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막 이불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왜 나섰지? 창피해. 막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을 후회할 만큼 이렇게 주저했었던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가 때가 되면 망설이긴 망설이더라도 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지르고 나가는 쪽이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너무 힘들어서 후회했던 그 판단이라든지 행동은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다시 유치원 3법인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저하고 유치원 3법이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국민들은 유치원 3법 박용진은 유치원 3법 그리고 이거는 뭐 아니 민주당이 이건 곧 될 것처럼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는 두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국감 때 다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와 하고 고발해놓고 폭로해놓고 주목받고 박수받고 끝 이런 경우 많은데 저는 막 끝까지 이 법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마지막에는요. 정말 우리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 앞에 진을 치고 거기다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그 당을 맞아. 나무라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랬죠. 국민적 관심은 식었죠. 언론의 관심도 떠나 있죠. 그리고 주로 그 뭐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만 막 관심이 막 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악을 써야 되겠구나. 나라도 이렇게 유치원 3법 하나 통과시키려고 다들 검찰개혁에 관심이 가 있는데 무슨 소리? 유치원 개혁. 나라도 그 얘기해서 저 이기적인 애가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나 그거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해당 농성장 앞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자극하는. 자극했지 사실은. 그쵸. 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불난집 부채집 알았어. 예,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이고 아 맞다 이거 통과 아직 안 됐네 해서 마지막에 통과시켰거든요. 그 뭐 다른 의원들 중에는 저희 당 의원들 중에도 좀 그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사람은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야당 쪽에서는 얼마나 제가 얄미웠겠어요. 그러나 박용진이 또 이렇게 평상시에 예의 바르게 하고 밥도 잘 사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박용진 의원은 진보적인 그 이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셨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수 진보정당의 가장 중심적인 멤버시기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끝까지 남아서 그 진보 정당의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진보적 이념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고 따뜻한 양지로 옮겨갔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사회운동을 했거나 그냥 뭐 노동운동 쪽에 계속 있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진보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라도 네.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바꾸는 거고 그 바꾸는 이유는 지금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 말고 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시켜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제가 창당 멤버 중에 하나예요. 27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올 때까지 한 12년, 13년 세월을 같이 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뭔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장만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좋은 주장도 좋은 정책도 그것이 실현돼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가 되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뭔가 건강한 교육과 건강한 보육이 만들어지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훌륭하게 자기 일을 다 했고 진보 정치의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그 가치는 분명하지만 저는 그 내부에서 주장을 했죠. 저 혼자 몰래 보따리 싸갖고 담 넘어서 온 건 아니고요. 토론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었던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 쪽과 힘을 합치자. 그래서 통합정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진보적인 가치와 주장을 실현시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뭐 노동의 가치, 그다음에 뭐 그 교육의 개혁, 사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현시켜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일이 이제 오는 것으로 제 주장을 실천을 했고 그때 남아있던 분들의 대부분은 또 이른바 통진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겉으로 볼 때는 진보지만 그 안에서도 색깔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러다가 통진당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 됐는데 저는 저대로 또 와서 제가 바로 그러면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됐느냐? 안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표창원 소장님은 따뜻한 양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시베리아 볼판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국회의원이 아닌 채로 또 경쟁과 경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2016년에 4년 동안 더 버티고 나서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벌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유치원개혁, 사학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치고 나가고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위로 이제 민주당으로 와서 통합의 길을 걸어서 기존의 가치, 제가 지니고 있었던 가치관 이거를 버렸으면 비겁한 일이 되지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주장하고 실천하고 실현시켜내고 변화시켜내는 측면에서는 박용진의 진보 정치는 여전히 ING 진행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